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밭에 쭈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심은 감자가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와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아마도 평생 동안 감자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심어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감자의 수확량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감자를 기를 때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상상 이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기발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밭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감자를 심을 때 통째로 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칼로 여러 조각을 내서 심는 편이신가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정하셨다면 이제 진짜 감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자라는 녀석이 원래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의 진짜 고향은 척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곳은 흙도 부드럽지 않고 날씨도 변덕스러워서 식물이 살아남기에는 아주 가혹한 환경이죠. 감자는 이런 지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을 뭉쳐두는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덩이 줄기, 즉 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자의 강인하고 독특한 본성을 무시한 채 아주 따뜻하고 습하고 과보호받는 온실 속 화초처럼 감자를 다루려고 해왔습니다. 감자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아주 잘 아는 터프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감자의 원래 습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감자는 엄청난 양의 수확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는지 첫 번째 오해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씨감자를 칼로 조각조각 자르는 관행입니다. 보통 봄이 되면 커다란 감자를 돔에 올리고 싹이 나는 눈을 2개에서 3개 정도 남긴 채 정성스럽게 칼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른 단면에 재를 묻혀서 소독한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감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껍질이라는 완벽하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감자의 배를 갈라서 축축한 흙 구덩이에 던져넣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감자를 자르는 순간 감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에너지를 상처를 치유하는데 전부 쏟아붓게 됩니다. 게다가 흙 속에는 수천만 마리의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거립니다. 아무리 재를 발랐다고 해도 비가 오거나 흙이 습해지면 그 자른 단면은 썩어 들어가는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결국 싹을 틔우기도 전에 땅 속에서 골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연 상태에서 감자가 스스로를 반으로 쪼개어 번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소중한 감자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씨감자를 심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르지 않은 통감자를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튼실한 감자를 심어야 나중에 열리는 감자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씨감자의 크기는 바로 탁구공만 한 크기입니다. 아주 작지도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그 정도 크기의 통감자가 최고입니다. 탁구공만 한 통감자는 상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땅 속에서 부패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작은 녀석의 내부에는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아주 꽉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통감자를 그대로 심으면 상처를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싹을 밀어 올리는 데만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칼로,
크게 자른 조각보다 탁구공만 한 둥근 통감자가 훨씬 더 건강하고 무성한 잎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듯이 작은 통감자가 기적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감자의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의 싹을 내기 위해 따뜻한 방 안이나 어두운 상자 속에 감자를 덮어둡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하얗고 길쭉한 싹이 마치 외계 생명체의 촉수처럼 길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싹이 길게 났으니 이제 심어도 되겠다며 기뻐하죠. 하지만 이것은 감자를 허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란 하얀 싹은 햇빛을 보지 못해 조직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싹을 밭에 옮겨 심으려고 만지면 툭 하고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제대로 된 싹 틔우기는 반드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시원한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그늘에 감자를 며칠 놓아두면 아주 짧고 굵직하며 짙은 초록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단단한 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광최화라고 부릅니다. 이 초록색의 튼튼한 싹은 밭에 심었을 때 어떤 거친 흙도 강하게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허연 싹은 가짜입니다. 짧고 단단한 초록빛 싹이 진짜 백이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심는 타이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달력을 보고 봄이 왔다고 느껴질 때 감자를 심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거나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기의 온도와 땅속 흙의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 아무리 겉옷을 벗을 만큼 따뜻해도 봄철의 땅속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싹을 틔운 감자를 차디찬 흙 속에 집어넣는 것은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던 어린아이를 한겨울 맨땅에 눕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자는 차가운 흙 속에서 성장을 멈추고 벌벌 떨다가 결국 얼어 죽거나 썩어버립니다. 감자를 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땅속 온도가 8도에서 10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될 때입니다. 손으로 흙을 깊게 파서 만져보았을 때 냉기가 느껴지지 않고 포근함이 느껴질 때가 바로 진짜 감자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달력을 보지 마시고 흙의 온도를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서두르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를 흙 속에 파묻는 깊이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감자를 땅속 아주 얕은 곳에 심고 흙을 살짝만 덮어줍니다. 싹이 흙을 뚫고 빨리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감자의 놀라운 식물학적 비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수확하게 될 새 감자들은 씨감자의 밑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새 감자들은 씨감자가 있는 위치보다 위쪽, 즉 씨감자와 땅의 표면 사이에 있는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 열리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려보세요. 얕게 심은 감자는 위로 자라날 공간과 흙이 부족해집니다. 새 감자들이 열릴 방을 만들어주지 않은 셈이죠. 공간이 부족해진 감자들은 서로 부딪히고 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심어야 합니다. 최소한 15cm에서 20cm 깊이로 푹 파고 심어야 나중에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면서 그 주위로 수십 개의 감자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거대한 지하 아파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블록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싹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심으시나요? 100이면 100, 모든 분들이 싹이 하늘을 향하게 위로 똑바로 세워서 심으실 겁니다. 식물은 위로 자라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감자의 싹을 위가 아닌 아래쪽을 향하게, 즉 거꾸로 뒤집어서 심어보세요. 혹은 옆으로 뉘어서 심어도 좋습니다. 처음 들으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것은 수확량을 늘리는 아주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싹을 밑으로 향하게 심으면 싹은 흙 속에서 유턴을 하듯이 빙 돌아서 하늘을 향해 자라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줄기가 땅 속에 머무는 길이가 비약적으로 길어집니다. 땅속 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새 감자가 열릴 수 있는 마디의 개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있으나 시련을 겪고 구부러져 올라온 줄기는 훨씬 더 두껍고 강인해지며 흙 속의 넓은 면적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엄청난 다수학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쯤은 꼭 거꾸로 심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7번째는 흙의 상태, 바로 토양의 통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땅 속에서 덩치를 키우는 작물입니다. 만약 밭의 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찰진 진흙이라면 감자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딱딱한 흙에 막혀서 결국 조약돌처럼 작고 못난 모양으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유리병 안에 풍선을 넣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자가 자라는 밭은 마시멜로나 스펀지처럼 아주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삽으로 파보았을 때 흙이 덩어리 지지 않고 스르르 부서지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자를 심기 한참 전부터 밭을 아주 깊게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썩은 퇴비와 부엽토를 듬뿍 섞어서 흙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틈을 아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감자는 숨을 쉴 수 있는 부드러운 흙 속에서만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몸집을 무한대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이 딱딱하다면 올해 감자 농사는 시작부터 큰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8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물주기에서 발생합니다. 식물을 심고 나면 무조건 물을 듬뿍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자마자 매일 밭에 가서 물조리개로 물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초기 성장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감자 자체에 이미 엄청난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차갑고 습한 흙 속에서 시감자가 숨이 막혀 썩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자에게 진짜 물이 필요한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꽃이 피고 땅 속에서 아기 감자들이 계란만 한 크기로 덩치를 키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비대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감자가 목이 말라 엄청난 양의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가물면 감자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물을 아주 아끼고 건조하게 키우다가 감자꽃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흙이 마르지 않게 듬뿍듬뿍 물을 챙겨주는 것이 진정한 물주기의 비법입니다. 9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자 농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북주기 작업입니다. 북주기란 감자 줄기 주변으로 흙을 끌어모아 둥글고 높게 언덕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귀찮아하거나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얕게 해버리는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북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감자는 위로 자라면서 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 묻혀있던 새 감자들이 커지면서 흙을 뚫고 표면 위로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이때 감자가 햇빛을 직접 받게 되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죠. 흙으로 두툼하게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수확한 감자의 절반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자리를 잡았을 때 주변의 부드러운 흙을 박박 긁어서 감자 줄기 아랫부분을 아주 두껍고 높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북을 높이 줄수록 감자가 들어앉을 지하 공간이 넓어지고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꿀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비밀은 비료를 주는 비율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감자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질소 성분이 듬뿍 들어간 비료를 마구 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밭에 가보면 감자 잎이 정글처럼 우거지고 키가 사람 허리까지 오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잎이 크니까 속에도 감자가 엄청나게 열렸겠지 하고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땅을 파보면 탁구공만 한 감자 몇 개만 덩그러니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를 잎만 무성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감자는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땅 속에 감자를 만드는 일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체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상체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키운 보디빌더 같은 셈이죠. 감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질소보다는 칼륨과 인산입니다. 칼륨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덩이줄기를 굵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초기에는 질소가 조금 필요하지만 잎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반드시 칼륨 위주의 비료로 전환해 주어야 땅 속의 알이 굵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정말 고수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무기, 바로 동반식물 활용법입니다. 보통 감자밭에는 오직 감자만 빽빽하게 심습니다. 그런데 감자 주변에 다른 식물을 전략적으로 같이 심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장 훌륭한 파트너는 바로 강낭콩이나 완두콩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서 흙 속에 저장하는 아주 유익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감자는 콩이 만들어 놓은 이 천연 질소 비료를 아주 맛있게 얻어먹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서로 돕고 사는 완벽한 이웃사촌이죠. 또한 밭 주변에 메리골드라는 예쁜 꽃을 심어보세요. 감자의 뿌리를 갉아먹는 무서운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이 이 벌레들을 멀리 쫓아내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꼼꼼하게 해냅니다. 아무런 화학농약 없이도 자연의 힘을 빌려 밭을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발하고 친환경적인 동반식물 재배법. 이것이 바로 자연을 10분 활용하는 진정한 고수의 비법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바로 감자를 수확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꽃이 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서둘러 삽을 들고 감자를 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잎이 막 시들기 시작할 때 감자를 캐면 껍질이 너무 얇아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문질러도 껍질이 홀라당 벗겨집니다. 마치 햇볕에 심하게 탄 사람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과 같죠. 이런 감자는 상처가 쉽게 나고 보관 중에 금방 썩어버립니다. 완벽한 수확의 시기는 잎과 줄기가 완전히 누렇게 말라 죽어 바닥에 쓰러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잎이 죽은 후에도 땅 속의 감자들은 약 열흘에서 보름 동안 스스로 껍질을 아주 단단하고 두껍게 만드는 큐어링, 즉 치유와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기다림에 미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땅 속에서 충분히 숙성되어 껍질이 가죽처럼 튼튼해진 감자는 겨울 내내 보관해도 절대 썩지 않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게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감자가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꼭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자 농사에 대해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오해들을 완전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씨감자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심기, 싹은 초록색으로 짧게 키우기, 얕은 땅이 아니라 깊은 곳에 싹을 거꾸로 뒤집어 심기,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물 주기와 북 주기까지. 이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변화들이 땅 속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편한 방식을 버리고 감자라는 식물의 진짜 습성을 이해하고 배려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와 수량의 감자를 두 손 가득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텃밭에서는 오늘 배운 비법들 중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꽉 채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농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저건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농사 꿀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텃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